학력평가 성적표 보는 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학력평가 시행 일정을 이렇게 좀 제가 쭉 적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미 다 고정된 값들이고요. 이날 애가 뭐 어디 아파서 뭐 집에 나 아파 집에 있을래 이러면은 뭔가 좀 의심을 좀 하셔. 우리 세종 애들은 안 그러죠? 네, 안 그러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애들은 총 4번 봅니다. 1년을 통틀어서. 근데 3학년은 이렇게 중간에 좀 빠지는 달이 있기는 한데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력평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는 모의평가와 수능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총 6회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런 데는 서울이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이게 뭐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되냐면은 아까 왜 전국 등수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그런 거 판단할 때 이 전체 시험을 본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를 확인하실 때 뭐 필요한 정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요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성적표가 오는 게 이 시험 보자마자 성적 바로 나올까요? 아닌 그래요. 한 4주 정도 걸려요. 네, 성적 처리하고 이걸 성적표로 만들어서 배부하는 데까지 그 정도가 걸린다. 그거는 좀 이해하시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적표입니다. 너무 복잡하죠? 뭔 놈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네? 뭔 놈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네. 처음 보면은, 와, 이거 뭐지? 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좀 뜯어서 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 느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실 거는 일단 영역입니다. 과목이 아니에요. 영역입니다.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목이 아니에요. 과목은 뭐냐? 여기에서 애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엄매냐, 화작이냐, 미적이냐, 확통이냐, 기하냐. 요게 과목이지. 국어, 수학, 영어는 영역이라는 점 하나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그 영역의 가로와 요 밑에 있는 칸은 선택 과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배점은 여기 보면 배점 있죠? 여기에 있는 배점은 원점수의 만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배점이 있습니다. 원점수의 만점입니다. 근데 아까 질문 주셨던 분 중에 한 분, 왜 탐구는 50점이죠? 라고 하셨죠? 문항수가 적어서 그래요. 이건 20문항이고요. 여기 위에는 국어 45, 수학도 45인가 그래요. 네, 영어 다 45인가 그래요. 네. 문항수가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100점 만점, 여기는 50점 만점. 그러니 표준 점수를 줄 때도 표준 점수는 만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표준 점수는 만점이 없어요. 만점이 없는데 계산식의 가운데를 100으로 놓느냐 50으로 놓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득점은 애가 여기 영역에서 시험 본 거에서 이 100점 만점, 요 50점 만점에서 몇 점을 받았느냐 원점수를 주는 겁니다. 원점수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점수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원점수에 매몰되시면 안 됩니다. 학력평가 성적은 철저하게 무엇 위주로 봐야 된다? 백분위 또는 표준점수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원점수 가지고 막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옆에 표준점수가 나옵니다. 표준점수. 근데 이 표준점수 범위, 뭔 소리예요? 일단 넘어갑니다. 득점은 이 표준점수에서 우리 애가 받은 요 범위 안에서 받은 점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석차 나오죠? 학급 석차 나오고 학교 석차 나오고 그 다음에 전국 100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또 이제 질문하신 분이 학급과 학교에는 석차가 나오는데 왜 우리의 전국 석차는 안 나와요? 이제 결국은 이 질문이신 거죠? 그죠? 전국 석차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물론 아주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로 참 잘 던져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네. 그거는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숫자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100분위 정도를 주는 거예요. 100분위의 개념은 뭐냐?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전체 시험 본 애들을 100개 구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100개의 구간. 그 중에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만약에 100분이 95점을 받았어요. 그럼 얘는 전국 상위 몇 %라고 보시면 돼요? 5%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빼기 그 100분위 점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100분위 정도. 근데 수능 성적표에는 100분위가 정수로 나옵니다.
소수점 이하로 안 나와요. 그런데 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학력평가 성적표에는 전국 100분위를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도 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이 등급 정보는 학교에서 9등급으로 성적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게 그 9개 구간에서 그 등급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 응시자 수가 나오는 거예요. 전국 응시자 수가 나오고 거기에 따른 등급의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애가 이 과목에 이 성적이 잘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를 보시려면 사실은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요 1등급의 비율을 보셔야 돼요. 자, 제가 1등급 몇 퍼센트라 그랬죠? 4%라 그랬죠. 근데 보세요. 국어 4.67입니다. 수학 4.03입니다. 영어 6.06.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험이 조금 쉬운 거죠. 일반적인 건 살짝 쉬운 거죠. 그래서 6%까지 나온 거고요. 그런데 보세요. 4.67, 4.0. 분명히 4%까지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4.67이에요? 동점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경계선에 있는 부분에 동점이 있으면은 어느 구간까지는 위로 처리하고 어느 구간은 밑으로 내리고 하는 그 계산식이 다 설정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쭉 보다 보니 뭐가 있느냐? 한국사 15%.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5.59예요. 그럼 여기는 경계선에 있는 점수의 애들이 확 몰렸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실제 수능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탐구에서 만점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4%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얘네들 전부 다 그냥 1등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등급까지 하면 몇 퍼센트라 했죠? 11%를 47인가 11%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2등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목을 선택한 애들은 하나만 틀려도 몇 등급? 3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 선택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애가 선택한 이 과목이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질문 받을게요. 내가 이거를 짜장면 먹다, 나 짜장면 먹고 싶고 짬뽕 먹고 싶고 그런 것처럼 선택하는 거예요? 한 번 선택하면 그걸 아무리 못해도 몇 개월 동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건 수능에서. 그러니까 수능 출제위원들의 난도 실패죠. 내신도 마찬가지. 내신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애들의 특성을 잘 파악한 상태에서 문제를 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일어나면 내가 복불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어쨌든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평가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으니 이 상대평가를 없애보자라는 게 흐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2028 대입제도 들어오면서 지금 전부 다 도루묵이 된 거예요. 그리고요, 그 역할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룹이 학부모 그룹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아니시겠죠. 어느 학부모들일까요? 강남 학부모. 강남 학부모들은 절대 안 된다. 무조건 상대평가로 가야 된다. 라고 해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1, 2학년 애들일 경우, 저 등급 분포를 촘촘하게 두지 않으려는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연습을 위한 거잖아요. 평가를 왜 해요? 줄 세우기 위해서 평가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얘가 지금 적절하게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성취를 보여주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도 사실은 평가의 중요한 요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1, 2학년 시험에서는 사실은 특정 그룹에 이렇게 등급에 확 몰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1등급 받았어. 그래서 야, 너 되게 잘했구나 했는데 30%.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학력평가인데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3학년들이 보는 시험에서는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일이 잘 안 벌어져요. 물론 예외적으로 좀 그런 경우가 좀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100분이
설명드렸고요. 영역별 하위 영역의 배점과 득점, 전국 평균은 여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여기에 또 소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에 요런 부분에 요런 점수로 시험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학생은 몇 점을 받았고 전국 평균은 몇 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국 평균과 우리 애가 받은 득점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모인 거죠. 우리 애가 그 영역을 잘하는 거죠. 근데 평균에 가깝거나 평균보다 낮으면은 어떻다라는 거죠? 우리 애가 특히 이 영역 안에 이 해당 영역이 좀 약한 거구나. 그러면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부분을 지립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 이거 당연히 뭘까요? 야, 틀린 문항을 위주로 해서 이제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참고 자료는 이게 대학에 따라 전 영역을 다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일부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의 성적만 좋아도 그냥 우리는 뽑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애가 어떤 영역에 장점이 있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보여주는 게 요 기타 참고 자료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진짜 제대로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요거까지 보시는 거예요. 요걸 봐서, 자, 여기에 보면은 정답이 있고, 채점 결과가 있고, 정답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일단 틀린 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틀린 거에서 정답률이 도대체 어떤 문제였는데 우리 애가 이걸 틀렸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정답률은 어떻게 보여주느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80% 이상은 A, 60%는 B, 40%는 C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애가 제법 괜찮은 성적을 받았는데 정답률이 A나 B인 데에서 틀린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뭐인 거죠? 얘가 완전 실수한 거죠. 아니 완전 지금 착각을 하고 있거나 그 문제에서. 예. 근데 보통은 이런 일은 잘 안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 애가 2인 거에서 몇 개만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건 뭐죠? 틀릴 만한 문제 틀린 거예요. 틀릴 만한 문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는 야, 넌 정말 잘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러니 이런 거를 좀 잘 한번 해보자. 뭐 이제 이렇게 좀 안내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하나, 영어와 한국사는 제가 절대평가라고 말씀드렸고요. 한국사는 좀 쉽게 내려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영어가 배신을 많이 하고 때리고 있죠. 이게 뭐 심한 경우 1등급을 뭐 막 12%, 20% 막 이렇게까지 나온 적도 있는데 작년 수능에 영어가 4% 나왔습니다. 지가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인 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뒷얘기를 들어보니 출제위원들이 영어 과목의 비중이 줄어들 것을 염려하여 의도적으로 4로 맞췄다라는 무슨 그런 설도 들었습니다. 뭐 정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킬러 문항은 사라졌으나 변별력은 성공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네,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사실은 아예 손을 댔냐 안 댔냐. 손을 대면 공부 좀 하는 애들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보실 때는 중요한 게 1번에서 17번입니다. 1번에서 17번은 뭐죠? 듣기입니다. 듣기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정도,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시고 얘가 어떤 문제에서 왜 틀렸는지를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해보시면은 대략은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적인 거는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성적표를 꼭 확보하셔서 선생님이 애한테 주잖아요. 근데 애가 이거를 어떻게 처분해 버리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 얘기가 나오는데 킬러 문항이 뭘까요? 이건 2022학년입니다. 좀 오래된 건데요. 이때가 그 선택이 처음 됐었던 거예요. 미적 기하 뭐 이런 거 처음, 엄매, 화작 이런 거 처음 선택했던 거예요. 그럼요, 제가 복잡하게 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과목 선택한 애들이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걔네들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주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미적 애들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확통 애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격차를 줄이려면 문제를 쉽게 내면 되겠죠. 문제를 쉽게 내면 다 잘 풀겠죠.
근데 수학은 예외예요. 문제를 쉽게 내도요, 애들이 찍어요. 그리고 걔네들의 대부분이 확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죠? 이 격차를 줄이려면 미적 애들을 점수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써야죠. 미적 애들을 낮추는 방법을. 얘네는 쉽게 내도 낮게 나오고 어렵게 내도 낮게 나와요. 그러면은 얘네 점수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렵게 내버리는 거예요. 대때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킬러 문항에 대한 막 논란이 막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2번, 20번, 21번에 정답, 오답률이 95, 89, 77%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 문제를 풀으라고 맞추라고 낸 거예요?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건 틀리라고 낸 거예요. 이제 그런 게 킬러 문항이었던 거죠. 사실은 엄밀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게 킬러 문항이었던 겁니다. 와, 엄청나죠? 서울에 장동만 선생님이라고 상일용호에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여기에 있는 가나, 다라, 요거는 하나하나의 학교입니다. 학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좀 학력 수준이 높은 그런 데 있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 확통과 미적과 기하를 본 애들의 성적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문항별로 점당률을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틀린 거예요. 오답률이 높은 거고 파란색으로 오면 올수록 많이 맞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드러나는 거죠? 킬러 문항과 그렇지 않은 문항이 바로 드러나는 거죠. 보시면은 딱 눈에 나옵니다. 요 끝에 있는 문항들이 다 빨갛게 돼 있죠. 이게 다 어떤 문항들?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입니다. 네. 기하는 요즘은 이제 선택을 애들이 거의 안 해요. 기하는 무시하세요. 기하는 무시하시고 미적과 확통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학교 간의 차이도 바로 나올 수 있고요. 결국은 무슨 일이냐? 이 뻘건 문제를 맞추느냐 풀 수 있냐 없냐에 따라 무엇이 결정돼요? 의대를 가냐 안 가냐. 지금 여기에 있는 학교가요. 아주 전형적인 서울의 일반고도 몇 개 있는데요. 공부 좀 잘하는 학교들의 수합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0, 0, 2%, 8%, 7%, 4%, 1%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수학에서 관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 최근에 본 오타예요. 2024년 최근에 본 4월 학력평가를 또 선생님께 또 정리를 하셨고 이렇게. 자, 분명히 킬러 문항 없앴다고 그랬어요. 킬러 문항 없앴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킬러 문항 논란이 있기 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많아 보여요? 크게 차이가 없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냐? 수능은 무슨 도구다? 애들의 학력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라 선발하는 도구예요. 줄 세우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100분이 하면 아까 제가 전체 시험 본 애들의 그룹을 100개로 나눠서 보여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못해도 90% 안에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90점? 100점 만점에 90점. 그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야, 근데 너는 어떻게 70 몇 점, 80 몇 점? 야, 이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엄마는 안 그랬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80 몇 %만 나와도 잘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의대는 못 갑니다. 의대는 다른 데 가면 되죠. 다른 데 가면 되죠. 의대만 대학입니까? 네, 다른 데 가면 되죠. 네. 네.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지금 수능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